네, 이어서 산영훈의 집 GV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을 맡은 양치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소개를 들어본 뒤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영훈의 집 공동 감독을 맡은 윤소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영훈의 집 공동 감독 맡은 김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영훈의 집 진영이 역할을 맡은 남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영훈의 집에서 한태주 역할을 맡은 김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역할 맡은 엄지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들께서 저를 단역으로 선택해 주셔서 중간에 잠깐 출연도 했는데요. GV 진행까지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소정 감독님과 진 감독님께 영화 제목의 의미 그리고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일부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양 과제로 소설로 먼저 썼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과제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 거라서 저는 피그말리온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었었고, 이야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제가 사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보통 우리가 연인 사이에 연인의 뭔가 말투나 행동이 달라질 때 너 좀 변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은 우리가 그걸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변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전과 다른 행동도 하고 만약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미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하는 동안에 변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 실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산영훈의 집 이선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가 뉴스를 보면 혹은 뭐 핸드폰으로 그냥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그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로만 봐오다가 어느 날은 되게 우연히 직접 그런 사고를 다루는 천막을 본 적이 있어요. 리플렛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직접 이렇게 시각으로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문제구나 를 깨달아서 처음에 이제 일하다가 죽은 귀신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현재 이승을 떠돌고 있는 거니까 왜 그러면 귀신이 한이 안 풀려서 남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약간 풍자적인 요소를 넣어서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 제일 유명하니까 그러면 집을 못 팔아서 이렇게 집값 떨어질까봐 사람인 척하는 처녀 귀신 이야기는 어떨까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희원이는 귀신이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는 거지만 어떤 기준? 그러니까 존재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희원이도 살아있는 어떤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살아있는 영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영훈의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감독님 모두 되게 일상적인 경험들이나 현실적인 면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답변해 주셨듯이 1장을 진 감독님이 쓰시고 2, 3장을 소정 감독님이 각본을 맡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본을 쓰고 영화 자체도 세 부로 나누는 형식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대사냐면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어떤 차이를 남기는 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지 끝내 알 수 없겠지만 제 손으로 두 그림을 붙여놓고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 대사로부터 이런 구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각자의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과 이 캐릭터를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 그리고 이 캐릭터를 해석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진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정 감독님이 쓰신 단편 영화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흔쾌히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진 감독님이 써주신 일장 속의 진영이가 너무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을 추구하는 그런 되게 모호한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다고 느껴져서 흔쾌히 영화에 참여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배우, 물론 저는 스텝 일을 하기도 하고 배우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연기라는 게 뭔가 텍스트라는 활자와 스크린이라는 화면 속에 그 중간 속에 되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영이가 되게 그 지점에서 관객들과 감독 사이에서 되게 생생하고 뭔가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다라는 말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잘 몰입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태주가 처음에는 집을 보러 이제 희원을 찾아왔는데 점점 희원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지고 이제 좀 희원을 이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점점 이런 태주의 생각의 변화 그런 걸 잘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전 사실 태주라는 캐릭터 소개를 봤을 때 그냥 되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와닿음. 그래서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저는 딱 시나리오 하나 보고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민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 딱 읽어봤을 때 다른 감독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듯이 민수 얘가 약간 나쁜 애 같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딱 민수를 보고 얘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냥 보자마자 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고 내가 할 수 있는 캐릭터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겠다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좋았습니다. 네, 재밌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관객 속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 텐데, 네, 가운데 계신 분 먼저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앞에 남성분 먼저 해주시면 돼요. 네, 일단 감독님 두 분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간에 그 장면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귓속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희원 씨가 들었다고요?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들, 그 소정 감독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누구마다 죽은 사람의 현수막을 봤다. 그러니까 뭔가 봤다와 듣다와 그런 감각의 차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속닥거리는 씬은 그러면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였죠. 네. 그거는 사실 처음부터 큰 뜻은 없었고요. 저랑 진 감독님이랑 이제 겨울에 저희 이대 이화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무를 깎은 것처럼 돼 있는 돌 조각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여기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시키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었었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 살을 붙여서 그러면 그 영화 속 세계에서는 여기를 진실의 장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꼭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곳으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거나 진실을 듣고 싶을 때 여기에 데려가는 그런 곳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었던 장면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희원이가 태주한테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포인트로 작용을 하도록 이야기를 짰었고요. 그다음에 듣는 거 보는 거의 차이는 사실 그 대목을 쓸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실 세상에 너무 많은 그런 진실과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 같은데 사실 진실이 아닌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려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두 눈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썼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아까 손 드신 분이 계시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태주와 혜연이의 관계를 보면서 저 둘의 사이가 과연 흥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생각하실 때 태주가 혜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지, 과연 흥미 이상의 감정일지 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처음 구성 단계에서는 진씨랑 좀 좋은 칵테일바를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얘기를 하다가 사랑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쌍방향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뻔해 보였어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태주는 희원이한테 약간 흥미와 동경과 혹은 호감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싹틀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인물로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태주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올라왔고 희원이의 감정들도 사실 희원이는 태주를 그렇게 막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들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흥미 이상은 맞습니다. 태주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사실 아예 공고가 올라왔을 때부터 사실 퀴어라고 적어주셨었어요. 근데 저도 느끼기에는 뭔가 퀴어라고 느끼기에는 퀴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었어요. 실제로 리딩 때나 그럴 때. 근데 감독님이 태주는 희원에게 그런 요소가 생기는 게 맞지만 희원이는 정말 일단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게 맞다고 해주셔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내에서 영화 구성을 설명하는 메타 형식을 띠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형식을 취하신 의도가 궁금하고 또 영화 내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영화를 찍어볼까요? 또 기약하는 장면이 되게 씁쓸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감독님들께서는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감독님들께 영화를 만든다는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잠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첫 번째 질문만 다시 그 메타 형식이었나요? 왜 그거를 했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할까요? 네. 일단은 그 1장이랑 2, 3장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다른 두 이야기를 붙여놓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러면 1장이랑 2, 3장을 그냥 딱 둘이 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다른 영화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영화 속의 영화인가? 아닌가? 뭐 약간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넣고 관객분들이 그거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태주가 일단 영화부터 찍어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답은 아니지만 영화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되셨을까요? 네. 그 영화에 대한 철학에 관해서는 진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영화를 만드는 이유였나요? 정말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더 만들고 나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화 봐주고 질문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께 소감과 자유로운 인사말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호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제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난 사랑했던 진영이와 어렸던 민수를 보내줄 수 있었던 아주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던 인가요? 저는 사실 이걸 연기를 얼마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했던 영화라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정말 뜨거웠던 여름날에 함께 만들었던 추억인 것 같고 저도 스크린에서 제가 만든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감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영이라는 캐릭터를 써준 진희 감독님 그리고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소정 감독님 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촬영했던 우리 소미팀 노래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추운 겨울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저희 배우님들 그리고 소정 감독님 함께했던 두의 가족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사회대생이고 소정 감독님은 사범대생이라서 미술적으로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미술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거든요. 특히 연서 씨께서 저희 소품으로 나오는 뿔도 직접 제작해주시고 포스터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특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친오빠가 저희가 용달을 불러서 장비를 옮기는 대신에 친오빠가 차로 직접
민원을 나르기도 하고 장비를 옮겨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감사 인사를 전해주셔서 저도 와주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국 속에서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의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텀블벅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와 이제 진 씨가 일정 부분은 이제 지원금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비로 이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텀블벅 후원을 받고 있는데 도움이 좀 사실 절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한번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레시피에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증명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항상 제가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기에 영화로서 저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사실은 여기 계시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께 제일 들려주고 싶었는데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영화는 제 삶의 이유라는 거를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네. 다른 지인분들, 관객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영훈의 집 GV 그리고 오늘 영화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